시신 빨리 냉동고로 옮기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시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58세 영안실 관리사 강순덕은 30년 경력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임신 7개월 산모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유족 중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시어머니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순덕이 시신을 옮기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워야 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개월 뒤 그 시아버지가 법정에서 무릎 꿇고 울게 될 줄은.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부산모 종합병원 지하 1층 영안실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환기구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58세 강순덕은 3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구의 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편히 가시라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 말입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영안실 문이 열리고 장례 직원 2명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이 멈췄습니다. 이서연, 28세, 임신 7개월, 사인 급성 심장마비.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아기를 품고 있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다니요. 들것 위에 누운 여자는 창백했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배가 볼록했습니다. 7개월이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시기입니다. 순덕은 잠시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아기도 함께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영안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60대 초반의 남자가 섰습니다. 시아버지 박종구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뒤로 50대 후반의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냄새가 난다는 듯이요. 며느리가 저기 누워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하다니요. 순덕은 30년 경력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아내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내리고 올리고 또 내리고.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시아버지가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우리 시간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애도의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만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정 가족분들은 안 오십니까? 시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해외에 계신다더니. 어차피 저희가 다 처리할 거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28세 젊은 산모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친정 가족한테 연락도 안 하다니요. 보통은 친정 부모가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딸이 죽었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덕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분명히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냉동고로 빨리 옮겨주세요. 내일 아침 첫 화장 예약했으니까. 내일 아침이요?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장례를 3일장으로 치릅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작별을 하고 조문객을 받고 천천히 보내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화장을 하겠다고요? 친정 가족도 못 보게. 순덕은 30년 경력으로 수많은 유족을 봤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가족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증거를 없애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시신 옆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은 걸까요? 순덕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시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냉동고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입술에는 아직 붉은 기운이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았습니다. 순덕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시신의 팔을 만졌습니다. 차가워야 했습니다. 당연히 차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순덕은 손을 시신의 배 위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임신 7개월이면 배가 제법 볼록합니다. 손바닥을 배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뭔가 손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안쪽에서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또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태동이었습니다. 분명한 태동이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30년 경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배에서 태동이 느껴지다니요. 순덕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의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배의 아래쪽으로요.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신의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또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조금만요.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어. 순덕은 재빨리 시신의 목경동맥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아주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무언가가 뛰었습니다. 맥박이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냉동고 이송을 멈춰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분 아직 뭐요? 이미 병원에서 사망 판정 다 났잖아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순덕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사망 진단서, 장례 동의서 다요.
문제 삼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구의 시신을 봤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냉동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온몸으로 문을 가렸습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결정해요? 여기 관리인일 뿐이잖아.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덕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순덕이 비틀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저도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장한테 전화할 거예요. 당신 해고시킬 겁니다. 죽은 사람 가지고 장난치냐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 것처럼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남편 박민재가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다가왔습니다. 저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빨리 보내드려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면서요? 왜 저렇게 담담할 수 있죠? 순덕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의료팀을 불러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순덕이 다시 말했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사망 진단서 못 봤어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영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안실 담당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강 선생, 여기 무슨 일이야? 유족분들이 항의하신다고. 과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저 직원분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 며느리 빨리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순덕을 봤습니다. 강 선생, 서류 다 있잖아. 뭐가 문제야? 순덕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경력 처음으로 상사에게 반박해야 했습니다. 과장님, 저분 맥박이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어요. 배에서 태동도 느껴졌고요.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병원에서 사망 판정 받았다니까요. 담당 의사가 직접 확인했어요.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갈등이 보였습니다. 유족의 항의도 무시할 수 없었고 베테랑 직원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내일 아침 화장 예약했단 말이에요. 지금 냉동 안 하면 시신이 상해요. 순덕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신이 상한다고요? 아까까지 미지근했는데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몇 시간은 괜찮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거죠? 순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안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 왜 들어와? 여자가 시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요? 이서연 친언니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계 형사 이서윤입니다. 영안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박민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사 이서윤이 시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그녀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따뜻해. 이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형사였습니다. 수많은 시신을 봐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체온이 어떤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죽은 거 맞아요? 이서윤이 순덕을 봤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배에서 태동도 느꼈고요. 이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댁 식구들을 돌아봤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연락처를 몰라서. 거짓말. 이서윤이 끊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에 내 번호 있어요. 왜 연락 안 했냐고요?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고요? 이서윤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방금 저분이 맥박 있다고 했잖아요. 제 동생 아직 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 불러요. 지금 당장. 시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병원에서 사망 판정 받았어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비키세요. 이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화나 있어요. 제 동생이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것도 시댁에서가 아니라 병원에서요. 왜 시댁에서는 연락 한 통 없었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급하게 일이 진행돼서. 급하게요? 내일 아침 화장 예약까지 했던데요. 사람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화장이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연락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딸이 죽었는데 왜 부모한테 연락을 안 해요? 이서윤은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직감이었습니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 서두르는 시댁, 친정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이서윤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부산모 종합병원 영안실입니다. 사망 판정받은 환자에게서 맥박이 확인됐습니다. 응급의료팀 보내주세요.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이미 사망 판정이. 닥쳐요. 이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제가 조사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동생을 잃은 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의 눈빛이었습니다. 5분 후 응급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이서윤이 동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사망 판정 받았는데 맥박이 있대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도연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45세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꺼내 이서연의 가슴에 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5초, 10초. 한도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심박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어요.
이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언니야. 그녀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도연이 배에 청진기를 옮겼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안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쿵쿵 마이너스 쿵쿵 마이너스.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아의 심박이었습니다. 태아 심박 확인됩니다. 한도연이 크게 말했습니다. 분당 약 130회. 빠르지만 규칙적입니다. 이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어. 서연이가 살아있어. 그녀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순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경력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함께요. 한도연이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요. 산소 공급하고 수액 연결해요. 시간이 없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시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이미 사망 판정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의료 과실 아닙니까? 한도연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지금 환자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의료 과실은 나중에 따지세요. 들것이 영안실을 나갔습니다. 이서윤이 따라가려는데 멈췄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을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동료한테 연락했어요. 조사 나올 겁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 박민재는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마지막으로 순덕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멈춰주지 않았으면 제 동생은 정말 죽었을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서윤이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영안실에는 순덕과 시댁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순덕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죽었는데. 그 말이 순덕의 귀에 들렸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경찰이 도착한 건 30분 후였습니다. 형사 2명이 영안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서윤 형사님한테 연락받고 왔습니다. 관계자분들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사를 받아요? 며느리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건 조사해봐야 알죠. 형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범죄자야?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겁니다. 형사들은 시댁 식구 3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CT, MRI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연이 이서윤에게 설명했습니다. 동생분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상한 성분이요? 수면제 성분입니다. 그것도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요. 이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면제요? 서연이가 왜 수면제를 스스로 먹은 게 아닐 겁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의식을 잃고 심박이 극도로 약해져요. 겉으로 보기엔 사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서연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겁니다. 그리고 죽은 척 꾸민 거죠.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시댁 식구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증거 나왔어. 그녀는 의료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 검출됐어.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야.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살인 미수? 그렇지. 누군가 일부러 수면제를 먹여서 죽은 것처럼 꾸민 거야.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의 통장 내역이 확보됐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주 전 이서연 명의의 보험금 수령자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친정 부모였는데 시아버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도 압수됐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이 복구됐습니다. 내일 아침 화장 예약했음. 친정 쪽 연락하지 마. 빨리 끝내야 함. 발신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한테 돈 전달했음. 사망 진단서 확실하게 써줄 거임.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사실에서 자백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20억이 넘었어요. 며느리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미웠어요. 친정이 부자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서윤은 그 자백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습니다. 남편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이서윤은 박민재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피의자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표정뿐이었습니다. 박민재 씨, 당신 아내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담담해요? 이서윤이 물었습니다. 충격받아서 그래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이서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휴대폰 포렌식 결과 나왔어요. 박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주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라고요. 보험금 수령자 변경 절차 문의. 그건 아버지가 시켜서. 거짓말. 이서윤이 끊었습니다. 통화 녹음 있어요. 당신 목소리 맞죠? 박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서윤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바닷가에서. 사진 속 여자는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이서윤이 물었습니다. 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아. 당신 회사 후배죠? 6개월 전부터 만났더라고요.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려 했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거짓말 그만해요. 이서윤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신이 수면제 구했어요. 약국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처방전 없이 수면제 여러 개 사는 거 수상하다고 약사가 기억하더라고요. 박민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서연이한테 수면제 탄 음료를 줬어요. 그리고 쓰러지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사망 판정받게 한 거지. 이서윤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도 체포됐어요. 다 자백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고 거짓 사망 진단서 써줬다고. 박민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 제가 계획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임었을 때 수아를 만났어요. 수아랑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요. 서연이 친정이 부자니까 위자료도 많이 줘야 하고, 이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한 거야? 보험금 50억이면 빚도 갚고 수아랑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박민재의 자백이 계속됐습니다.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아버지도 빚 때문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다 같이 계획한 거예요. 이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기까지 함께요. 당신 사람이야? 이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7개월이나 됐어요. 그 아이도 죽일 생각이었어? 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서윤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언니가 그놈 못 알아봤어.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서연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됐고 심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뱃속 아기도 건강했습니다. 태아 심박은 규칙적이었고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서윤이 동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언니야. 눈 떠. 제발 눈 떠줘. 그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달려왔습니다.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이서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언니. 이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이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언니야. 그녀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에요.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어디야? 나 왜 여기 있어? 이서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아, 너 기억나? 마지막으로 뭐 했는지? 이서연이 생각했습니다. 민재 오빠가 준 음료 마시고 갑자기 졸려서 그리고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 안 나. 무슨 일 있었어? 이서윤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쉬어. 근데 아기는? 우리 아기는 괜찮아? 이서연이 배를 만졌습니다. 괜찮아. 아기 건강해. 걱정 마. 이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아기가 괜찮다니 다행이다. 그녀는 아직 진실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시댁 식구 전부가 공모자였다는 것을, 그건 나중에 알려줘야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2주 후 이서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3주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조산이었지만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이서연이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 살았구나. 그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서윤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순덕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서연에게 인사를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멈춰주지 않았으면 저와 아기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종구, 시어머니 최영자, 그리고 남편 박민재.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서연과 이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기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종구,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최영자, 살인 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재. 판사가 멈췄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하려 했을 뿐 아니라 뱃속 아이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재,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주도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이요?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하다고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태아가 살아난 건 기적입니다. 당신들 계획대로 됐으면 2사람이 산채로 화장당할 뻔했어요.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이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아기 아빠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갔습니다. 박민재가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살려주신 강순덕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멈춰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이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2자매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담당 의사 조모 씨도 별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살인 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 면허도 영구 정지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날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부산모 종합병원 지하 1층 영안실 앞이었습니다. 강순덕은 63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5년째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이 영안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와 5살쯤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순덕 선생님 맞으시죠? 순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이서연 씨? 네,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이서연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창백하게 누워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가 엄마 구해준 분이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 할머니가 엄마랑 너를 구해주셨어. 이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순덕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잘 컸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매일 그날을 생각해요. 선생님이 멈춰주지 않았으면 저와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순덕이 웃었습니다. 이서연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결혼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 아이도 정말 좋아하고요. 다음 달에 결혼식인데 꼭 와주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모자가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덕은 다시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옆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병원에서 감사장을 준 거였습니다. 생명을 지킨 멈춤 마이너스 강순덕 선생님께 순덕은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내가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멈출 용기를 낸 게 정말 다행이야. 순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으로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모두가 서두를 때 한 사람의 의심이 두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끝.